너 누구야? 도장만 찍으세요. 거부하시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납치범이 눈가리개를 한 최자영 앞에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최자영의 손목에는 밧줄이 단단히 묶여 있었고 그녀의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 YL 그룹 디자인 팀에는 형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강승우 씨를 뺑소니 사건 피의자로 체포하겠습니다. 강재인 엄마 최자영은 납치범 앞에서 떨고 있었고 강재인 동생 강승우는 경찰에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일까요? 한 집안에 동시에 닥친 두 개의 위기였습니다. 최자영은 자신을 납치한 범인이 누구인지조차 모르고 있었고 강승우는 김도희 뺑소니 사건의 억울한 누명을 써야 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아침 9시라는 똑같은 시간에 벌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치밀하게 계획한 복수극의 시작일까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시작은 바로 오늘 아침 YL 그룹 디자인팀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보고 있던 직원들 앞으로 갑자기 형사 3명이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사무실의 모든 대화가 순식간에 멈춰버렸습니다. 직원들은 무슨 일인지 모른 채 서로를 바라보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도희 대리 뺑소니 사건과 관련해서 왔습니다. 강승우 씨 계시죠? 형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강승우는 자신의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인데요.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 강승우 씨를 뺑소니 사건의 운전자로 지목하는 목격자 말입니다. 형사의 말이 끝나자 사무실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강승우의 얼굴은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저는 그때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강승우의 목소리는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정호성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뭔 개소리야. 정호성의 목소리가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진범이 누군지 우리는 뻔히 알고 있는데. 정호성은 주먹을 불끈 쥔 채 형사들을 노려봤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고 목소리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강미란이 급히 정호성에게 달려왔습니다. 오빠 진정해. 강미란은 정호성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호성은 강미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어떻게 진정을 해? 내 아들인데. 정호성의 절규가 사무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형사들은 정호성의 반응에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서로 가서 얘기하시죠. 형사가 냉정하게 말하며 강승우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강승우는 떨리는 다리로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그의 뒤를 따라 나가려던 정호성을 다른 형사가 막아섰습니다. 죄송하지만 관계자 외에는 동행할 수 없습니다. 정호성은 형사와 거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강재인과 김도윤은 모두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재인은 손으로 입을 막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고 김도윤은 주먹을 불끈 쥔 채 분노를 참고 있었습니다. 정호성이 내 아들인데 라고 외치며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는 그 순간에 절규는 사무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강재인은 정호성의 말에 충격을 받아 휘청거렸습니다. 김도윤은 즉시 강재인이 팔을 잡아 지탱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모든 사건에 배후에서 더 큰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누군가는 이 상황을 지켜보며 차갑게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또 다른 계획이 실행에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1시간 뒤 경찰서 조사실에서는 강승우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내리쬐는 좁은 조사실에서 강승우는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건 당일 몇 시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형사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강승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때 조수석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제가 운전한 게 아닙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조사실 문이 열리며 목격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목격자는 강승우를 보자마자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저 사람이 분명히 운전하고 있었어요. 제가 똑똑히 봤습니다. 목격자는 강승우를 정확히 가리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강승우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부인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운전한 게 아니라고요. 하지만 목격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고 직전에 운전석에 앉아있는 저 사람을 분명히 봤습니다. 틀림없어요. 조사실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강승우는 절망에 빠진 표정으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조사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김도윤이 급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형사님,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김도윤은 손에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걸 들어보세요. 김도윤이 내민 것은 바로 김도희의 핸드폰에 저장된 녹취 파일이었습니다. 형사가 파일을 재생하자 조사실에는 김도희의 떨리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김도희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고 숨소리도 거칠게 들렸습니다. 이 녹취를 들은 형사들은 즉시 목격자를 의심스런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목격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형사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목격자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정확히 몇 시에 어느 위치에서 그걸 보셨다고 하셨죠? 목격자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더듬거렸습니다. 그리고 왜 지금까지 신고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람이 죽은 중대한 사건인데 말입니다. 형사의 추궁이 계속되었습니다. 김 형사, 목격자가 실제로 사고 현장에 있었는지 CCTV 확인해보고 주변 지인들한테도 물어봐서 그 시간에 어디 있었는지 진술과 일치하는지 확인해봐. 다른 형사가 즉시 지시를 내렸습니다. 형사들의 의심이 커지자 목격자는 점점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식은땀이 이마에 맺히기 시작했고 손이 눈에 띄게 떨렸습니다. 목격자는 자꾸 시계를 쳐다보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돈을 받고 거짓 증언을 하시는 건 아니죠? 형사의 직격탄에 목격자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정말 본 게 그제서야 뭔가 안 되겠다는 느낌이 든 목격자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한데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목격자는 조사실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10분이 지나도 20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형사가 화장실을 확인해 보니 목격자는 이미 경찰서를 빠져나가 도주해버린 상태였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조작된 증언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강승우는 억울한 누명을 벗고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강승우가 경찰서에서 풀려나는 바로 그 시점, YL 그룹 사무실에서는 강재인이 책상에 앉아 불안한 마음으로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재인이 핸드폰이 갑자기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벨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지자 강재인은 급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강재인 씨, 도민준입니다. 도민준이 목소리는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침착하고 차분했던 평소 목소리와는 달리 급박하고 불안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재인은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싸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저씨.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가 없어지셨어요. 도민준이 한마디에 강재인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마치 벼락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강재인이 입술이 바짝 말랐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겨우 나온 강재인이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김도윤이 강재인이 상태를 보고 급히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집에 와보니 어디 가셨는지 안 계시네요. 핸드폰도 두고 가셨는데 도대체 어디 가신 걸까요? 도민준이 목소리에는 자책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미안해요. 강재인은 급히 물었습니다. 혹시 어디 가실 만한데 생각나는 곳 없어요? 평소에 자주 가시던 곳이라든지. 강재인이 목소리는 점점 떨려갔습니다. 도민준이 한숨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갈 만한 곳은 다 찾아봤어요. 평소에 좋아하시던 미술관도 가봤고 매일 산책하시던 공원도 구석구석 다 돌아봤는데 어디에도 안 계세요. 경비원들한테도 물어봤는데 아무도 못 봤다고 하네요. 강재인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고 숨이 막혀왔습니다. 강재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치매가 있으셔서 멀리는 못 가셨을 거예요. 혼자서는 절대 멀리 못 가세요. 하지만 강재인 스스로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최자영의 치매 증상이 최근 들어 더 심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강재인조차 못 알아볼 때도 있었습니다. 혹시 병원은 확인해 보셨어요? 어머니가 다니시는 병원 말이에요. 강재인이 급히 물었습니다. 거기도 가봤어요. 오늘은 안 오셨다고 하네요. 도민준이 대답에 강재인은 더욱 절망적이 되었습니다. 김도윤이 강재인이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정해요.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강재인은 진정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신 거야? 강재인이 목소리에서 흐느낌이 묻어났습니다. 바로 그때 도민준이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아, 그리고 이상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뭔데요? 어머니 방에 있던 중요한 서류들이 없어졌어요. 주식 관련 서류들 말이에요. 도민준이 말에 강재인은 순간 더 큰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단순한 실종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도윤도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강재인을 바라봤습니다. 겨우 강승우 문제가 해결되나 싶던 순간 더 큰 위기가 강재인을 덮쳤습니다. 강재인은 주저앉을 것 같은 다리를 간신히 지탱하며 김도윤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강승우를 향한 누명과 최자영의 실종, 그리고 사라진 주식 서류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계획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닐까요? 바로 그 시각, 최자영은 어둡고 음침한 창고 같은 곳에서 눈가리개를 한 채 의자에 묶여 앉아 있었습니다. 손목은 밧줄로 단단히 묶여 있었고 발목까지 의자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주변은 적막했고 가끔 바람 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최자영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너 누구야? 왜 나를 이런 곳에? 최자영의 떨리는 목소리가 허공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녀는 무서움과 당황스러움으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때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치매가 있으셔서 누군지 말해도 모를 거예요. 납치범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최자영에게는 이 목소리가 어딘가 익숙하게 들렸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하지만 치매 때문에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어요. 제발 집에 보내주세요. 우리 제인이가 걱정할 거예요. 최자영은 애절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납치범은 냉정했습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서류에 도장만 찍으세요. 납치범이 최자영 앞에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주식 양도 계약서였습니다. 회사 내에서 입지가 불안해진 누군가가 최자영의 주식까지 넘겨받아 경영권을 확실히 장악하려는 마지막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최자영은 눈가리개 때문에 서류 내용을 제대로 볼 수도 없었습니다. 이게 뭔데? 무슨 서류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도장을 찍어요? 최자영이 물었지만 납치범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찍으라면 찍으세요. 거부하시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납치범의 협박에 최자영은 온몸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내가 뭘 하는 건지는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제발 이것부터 좀 풀어주세요. 최자영은 묶인 손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한편 YL 그룹에서는 최자영을 찾기 위한 수색이 한창이었습니다. 강재인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강승우도 급히 연락을 받고 달려왔습니다. 대체 어머니가 어디 가신 거야? 강재인은 울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치매가 있으셔서 혼자서 멀리 가실 수가 없어요.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을 거예요. 이때 한 사람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어디 가신 걸까요? 저도 너무 걱정돼서요. 그 사람은 여전히 완벽한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최자영을 찾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동안 그 사람만은 속으로 차갑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결정적인 함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도민준이 집 앞 현관문을 자세히 살펴보다가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현관문에 긁힌 자국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뭐죠? 바닥에는 작은 금속 조각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김도윤이 그것을 주워보니 차량 열쇠고리의 일부였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사모님을 데려가면서 이게 떨어진 것 같은데요. 이때 강재인이 그 열쇠고리를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그녀는 그 독특한 디자인의 열쇠고리를 어디선가 본 기억이 났습니다. 바로 YL 그룹 내부 사람이 가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바로 그 열쇠고리의 주인이 최자영을 납치한 범인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설마 김비서가? 강재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배신자였던 것입니다. 경찰이 진짜 범인을 추적하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 최자영은 여전히 어둠 속에서 납치범의 협박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도장을 찍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납치범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지고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최자영은 온몸이 떨렸지만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모르겠어요. 내가 뭘 하는 건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도장을 찍어요? 그리고 당신 목소리가 너무 익숙해요. 우리가 아는 사이예요? 납치범은 잠깐 당황했습니다. 치매가 있는 최자영이 자신을 알아볼 리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세요. 납치범은 다시 차갑게 말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추적 결과를 바탕으로 납치 현장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강재인과 김도윤, 그리고 강승우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정말 김비서가 범인일까요? 강재인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해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하지만 혼자 이런 일을 꾸미진 못했겠죠. 분명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을 거예요. 김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드디어 그들이 도착한 곳은 외딴 창고였습니다. 경찰이 조용히 건물을 포위했습니다. 그 순간 창고 안에서는 최후의 협박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 찍지 않으면 정말 후회하게 될 거예요. 납치범이 최자영에게 마지막 압박을 가했습니다. 최자영은 공포에 떨면서도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바로 그때 창고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경찰이다. 손들어. 경찰들이 일제히 들이닥쳤습니다. 납치범은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곧 최자영을 인질로 잡았습니다. 움직이지 마. 한 발짝만 더 오면 이 사람 죽는다. 하지만 경찰의 포위망은 이미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포기하고 투항해. 더 이상 도망갈 곳은 없다. 그 순간 강재인이 창고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엄마, 최자영도 딸의 목소리를 듣고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인아, 정말 무서웠어. 납치범은 결국 체포되었고
최자영은 무사히 구조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진짜 범인의 정체를 확인했을 때 그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가장 가까웠던 사람, 가장 믿었던 사람이 배신자였던 것입니다. 사건이 해결되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납치범이 체포되면서 그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진짜 큰 그림은 따로 있다고요. 경찰이 추궁했지만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